안녕하세요. 제2부장구서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끝나지 않은 위험, CPI가 오히려 변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시장입니다. 지속적으로 기회 잡는 법 신간이 나왔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조던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던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는 위험, CPI가 오히려 변수다. 뉴욕 마켓워치 최악 주간 딛고 주가 반등, 채권 혼조,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어제는 나스닥 1.16%, S&P 500 지수가 또 1.16%, 다우존스 지수는 1.20% 오르며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뉴스입니다. 끝나지 않는 위험, CPI가 오히려 변수. 지난주 나스닥은 마이너스 3%가 한번 떴고요. 금요일에는 2.55% 추가로 떨어지면서 토탈 5.77% 주간 하락했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1.16% 올랐지만 떨어진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어제 오른 것은 많이 떨어진 주가에 대한 되돌림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연준에서 비컷 가능성을 내비쳐서도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2.55%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장에서는 실업률과 고용을 종합해 본 결과 50bp 인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25bp만 내린다고 하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준 것이 나스닥 급락의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닉 티메라우스 기자를 시켜 50bp도 연준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시장을 달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인데요. 그러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시간으로 11일 수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예측치가 2.6%입니다. 지난번에는 예측치가 3.0%인데 2.9%로 충족하며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측치가 2.6%로 너무 높습니다. 만약 2.6%보다 높을 경우 연준이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를 내리기는 하겠지만 25bp가 아닌 50bp가 아닌 25bp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은 50bp를 원하고 있죠. 따라서 물가가 2.6%보다 높게 나온다면 나스닥은 다시 한번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제한되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연준 이사가 나와서 설명할 타이밍도 없습니다. 시장은 50bp가 아니라면 크게 주가를 떨어뜨릴 태세인데 CPI가 높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무도 현재는 신경을 안 쓰는 물가 데이터인 CPI가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예측치 밑으로 나온다면 물가 문제는 별탈 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이 작정을 하고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경기 침체의 기준이 되는 고용 수치를 마사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에도 고용이 약 35만 명 나왔다고 해놓고 최근에 와서는 25만 명대라고 10만 명을 축소했기 때문이죠. 정부 고용 마사지 때문에 정부가 발표하는 고용 수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시장의 생각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지난달 고용이 예상치인 17만 명보다 훨씬 못 미치는 14만 명대 나오면서 시장은 실망했죠. 과연 또 14만 명은 믿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요즘에 다시 달러가 오르고 엔화가 떨어지는 것도 주식시장의 불안한 요소입니다. 결론입니다. 가뜩이나 9월은 하락이 심한 달입니다. 오늘 올랐다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주가에 철저히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공항에서 개돼지가 되지 않으려면 군중은 진실을 갈망한 적이 없다.
구미에 맞지 않으면 증거를 외면해 버리고 자신들을 부추겨주면 오류라도 신처럼 받드는 것이 군중이다. 그들에게 환상을 주면 누구든 지배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 환상을 깨 버리려 하면 희생의 제물이 된다. 군중 심리학의 저자 귀스타프 르봉이 한 말입니다. 르봉은 군중의 특징으로는 충동성, 변덕, 예민한, 무의식 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욕구에 따라 움직이며 누군가의 메시지에 조정받기 쉽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을 주식시장에 대입하면 군중은 주가가 됩니다. 사람 하나하나가 모여 군중이 되듯이 투자자 하나하나가 모여 주가가 결정됩니다. 군중은 한마디로 개미이죠. 개미는 PER, ROE 등과 같은 주식의 실제 가치를 갈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고평가되었다는 증거는 외면합니다. 미래 가치가 높다고 해야 높다고 더 사야 한다는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해당 주식을 산 개미들로부터 신이 됩니다. 만약 주가가 고평가되었다고 매도해야 한다 이런 보고서를 내는 애널리스트가 있다면 현실에서 테러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중 심리와 같은 주가는 과학적 방법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고요와 폭풍이 반복되는 시장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는 세상 망할 것 같으면서도 지나가고 나면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요합니다. 문제는 폭풍이 몰아칠 때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내가 산 주식이 한낱 휴지가 될 것과 같은 기분이 든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공포심리가 극단으로 나타나는 것이 공황과 같은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공황과 같은 위기 상황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군중에 휘둘리지 않듯 대응해야 시장에서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확고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확신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비관적인 뉴스를 외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론적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던 누가 뭐라고 하던 나는 내 확신을 가지고 내 신념을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철저히 전문가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존버인데요. 첫 번째 방법은 존버죠. 누가 뭐라던 언론에서 얼마나 나쁜 뉴스가 나오든 눈 닫고 귀 닫으면서 현실을 외면하면 됩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들어오는 정보의 양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심지어 주가가 떨어지는 동안 주식의 가격도 확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위기가 지나가면 확실히 올라갈 것을 알고 있기에 최대한 정보의 양을 줄이면서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버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산 주식의 전문가도 아니며 자기 확신도 없습니다. 매일 떨어지는 주가를 보면서 오늘 팔까 내일 팔까를 고민합니다. 매일 나오는 뉴스는 왜 주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원래 주가가 떨어질 때는 떨어진다는 뉴스밖에 안 나옵니다. 오를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 개미를 꼬드겨 불구덩이로 빠뜨리려는 속셈이라고 욕을 처먹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원래 뉴스는 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뉴스는 공포에 더 잘 팔리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의 영상도 주가가 떨어지는 날 조회수가 잘 나오고 라이브 동시 접속자 수가 늘어납니다. 언론에서 굳이 주가가 떨어지는데 오를 수 있다는 희망적인 뉴스를 내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미에게 존버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 전문가도 자기 확신도 없는 개미는 전문가도 아니고 자기 확신도 없는 개미는 공황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바닥에 주식을 던져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개미가 주식을 팔면 기가 막히게 알고 다음 날서부터 주가가 오릅니다. 보통 주가가 떨어질 때도 쉽지 않은데 공황과 같이 지수가 30% 이상 떨어지는 상황에서 개미는 더 견디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은 나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돈이 없다면 자본주의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주식이 떨어지면 개미들은 공포 분위기에 더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이 나와 내 가족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 확신만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에 극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공황이 지났을 때 내 주식이 다시 주가가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분석하고 확신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주식 자체가 쓰레기면 공황을 거치며 그 주식은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면 누가 팬티를 벗고 수영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존버가 정답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과 포지션입니다. 떨어지는 시장에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시스템과 포지션입니다. 그렇다면 시스템과 포지션이 어떻게 충격적으로 떨어지는 공황에서 나를 구해줄까요? 공포심이 든다는 것은 내가 롱 포지션만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주식만 들고 있다는 뜻이죠. 만약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숏 포지션이나 아니면 현금만 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오히려 더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숏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돈을 버는 것이고 현금을 갖고 있다면 주식이 떨어졌을 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데 어떻게 공포심이 든단 말입니까? 그러니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숏이나 현금을 들고 있다면 떨어지는 주식시장에서 공포심이 아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샘솟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황에서 숏 포지션이나 현금을 갖고 갈 수 있을까요? 바로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은 포지션을 바꿔주는 시스템입니다. 평소에는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면 자연스럽게 숏 포지션이나 현금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공황의 전조 증상인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 포지션과 현금 비중이 극도로 높아지며 대부분의 개미들과는 반대 포지션으로 바뀝니다. 공황을 자기 확신의 존버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포지션을 바꿈으로써 오히려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공황이 끝나 V자 반등이 일어났다 하여도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됩니다.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식으로 조금 덜 번 것 뿐입니다. 그래도 매뉴얼을 따른다면 전 재산이 30% 이상 빠지는 최악의 경험은 할래야 할 수조차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주가는 군중과 같습니다. 종잡을 수 없고 예측 불가합니다. 혁명과 같은 공황을 만나면 군중과 같은 개미들은 개돼지가 됩니다. 그러나 매뉴얼을 지키면 공황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현자가 될 수 있고 공포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자가 소수인 이유는 공황과 같이 공포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과 포지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며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끝나지 않는 위험, CPI가 오히려 변수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